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소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대인데요. 이 소설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문화평론가 장경식님의 서평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경식 평론가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서 이 소설을 함께 읽어보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찌 보면 이 소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장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의 주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노래 한 곡이 정말로 시위대로 가득 찬 길을 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기사에 소개된 아주 놀랍고도 따뜻한 일화의 시작점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한국인 관광객과 스페인 농부들, 전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즉 공동의 투쟁과 연대가 가진 그 놀라운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스페인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의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심장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진주와 니콜라이,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둘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가난이었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 납부금 독촉 봉투 아시죠? 그걸 따로 받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이미 어려운 환경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여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한국의 팍팍한 노동시장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아예 함께 살기로 결심하죠. 이게 바로 그들만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연대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철학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그 아이디어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철학적인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우리는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에 쓰여서 그야말로 역사를 바꿔놓은 책, 바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여기서 장경식 평론가가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끌어오는데요. 자본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려고 SF 영화 인타임을 예로 들어요. 혹시 보셨나요? 말 그대로 시간이 곧 돈이고 생명인 그런 세상이죠. 이 영화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영원히 살아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잉여가치 개념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당신의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이고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장경식 평론가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자체가 실패한 걸까?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특정한 실천 방식,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도 중 단 하나가 실패했을 뿐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행동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서평에서도 강조하는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생각의 심장,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해석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바로 이 믿음, 이 신념이 그 유명한 국제노동자협회, 우리가 아는 인터내셔널을 탄생시킨 진짜 불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다시 소설 속 진주와 니콜라이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본 평론가의 마지막 성찰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와 니콜라이의 작은 연대는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철학의 현대적인 실천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연대에 대해 책으로만 읽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낸 거죠. 그들이 꾸린 작은 가정이 곧 자신들의 세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의 실천이 된 겁니다. 평론가는 자본론을 읽었던 한 친구의 경험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두는데
책에서 핏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본론이 그냥 딱박한 이론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고통으로 쓰인 생생한 역사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장경식 평론가 자신의 배경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분은 무려 35년 동안이나 다양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석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에 깊이 발을 딛고 있는 아주 묵직한 통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방법은 어떤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연대의 행위들, 수많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거대한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의 그리고 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연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